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학 성심병원의 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황영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강의할 기회를 주셔서 회장님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영국의 젊은 의사입니다. 영국의 맨시 리만이라고 젊은 정신과 의사의 트레이닝을 받는 의사가 쓴 책입니다. 서두에 왜 통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쓰게 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걸 소개드리면, 이제 본인이 인턴이나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 응급실에 극심한 요통을 호소하면서 요통을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랑 MRI 모든 걸 했는데도 정상이라는 거죠. 또 본인이 뭐 운동이나 이런 걸 좋아하진 않지만 책 쓰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운동을 어떻게 동기들하고 해변가에 휴양을 갔는데 이 4번 타자는 뭐 엄청 크리켓을 잘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포츠 선수 스타일 국가대표를 지망하는 선수인데 홈런을 쳤는데 열심히 뛰어가서 자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드 같은 애가, 저자가 공을 잡으니까 온 동기들이 좋아가지고 했는데 막상 이제 발에 굵은 낚시 바늘이 찔렸는데 이 통증을 자기는 못 느꼈다. 그런데 막상 응급실에 가서 엄청난 통증을 호소했다. 그래서 이제 의사하고 환자를 이해하고 치료하고 싶은 젊은 의학도니까 통증에 대해서 그때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원래 책 쓰는 걸 좋아하고, 나중에 이 책을 보시면은 뒤에 인용한 논문이, 전문 논문이 한 400여 편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써놨습니다. 저도 뭐 한 30년 이상 임상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통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이제 이 통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일반 개인들은 평생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살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체험적으로 통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과학에서 이 통증을 지난 100년 동안 뇌과학에서 통증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인지의학이라든지 뇌과학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배경 지식을 알아야지. 왜냐하면 이 저자가 책에서 이런 과학적인 뇌과학적 지식을 워낙 많이 인용하고 레퍼런스가 400여 편에 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해하려면 그에 관한 여러 배경 지식을 지금 제가 먼저 짧게 강하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맨시 리만 소개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일단 싫어하고 책 쓰기 좋아하고 정신과를 옥스포드에서 연구원 생활을 또 좀 하고, 연구하는 제목은 정신질환 있는 환자분들인데 무쾌락적, 안헤도니아 이런 거라든지, 본인이 이 본문에 소개하지만 이 과민성 대장염을 장기간 앓고 있는데 본인이 뭐 의사이지만 최면 치료를 통해서 완쾌됐다, 이런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통증에 대해서 뇌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통증학회가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인구를 했을 때 약 20%가 어떤 저런 이유로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만성 통증은 3개월 이상 계속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통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아픈 거를 1차적 만성 통증이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렇게 아픈 거를 세컨더리 이 만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이 2차적인 거는 수술을 받았거나 암에 걸렸거나 뭐 다쳤거나 이런 이유로 기타 등등으로 그 조직이 병이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아픈 거예요. 시리고 저리고 쑤시고, 이런 거를 만성 통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선생님이, 저는 책을 쓴 내용이 처음에는 마음의 통증, 마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울증이라든지 뭐 자살 이런 걸 다룰 줄 알았는데 2차적인 이런 통증, 모든 통증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신경외과,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이렇게 자료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이렇게 12챕터는 12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되는 게 통증의 본질하고 이 뇌과학에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는 이렇게 어릴 때 3개월에서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자라게 됩니다. 보통 뭐 페미니스트 이야기도 있지만 저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다인종에서 그 뇌 사이즈도 재고 파킨슨 전극을 넣을 때 이렇게 이 기준점을 이렇게 사이즈를 재고 깊이를 재고 합니다. 그런 수술 기법이 있는데 사람이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뇌도 뭐 거기를 수술할 때 열어보면은 모양은 다 비슷합니다.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성격만큼이나 다양하고 남자 여자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뭐 그죠? 페미니스트들하고 약간 입장이 다른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악유도 많고 어쨌든 이 여자들하고 남자들 뇌는 굉장히 다르다. 남자들은 잘 때 애들 우는 소리 잘 못 듣고 그죠? 여자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물건 굉장히 이유가 많죠. 남자들은 그런 끝까지 이렇게 잘 못 듣습니다. 어쨌든 그게 왜 다른지 10여 년 전에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겉으로 똑같이 생겼는데 뇌에는 여러분들이 폐부학을 보시면 뇌 피질이 있잖아요. 신경세포가 있고 그 밑에 신경축삭이라고 전기줄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말초신경까지 이렇게 척수를 지나서 말초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감각에 엔도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MRI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찍었었겠지만 이게 MRI 필름인데 MRI 표피에 뉴런이 있는 피질이 있고 회백질이 있고 안쪽에 이제 하얀색이 이 신경 다발이 있는 거죠. 뇌 MRI를 최근 20, 30년 사이에 MRI의 구조적인 해부학적인 종양만 찾는 게 아니라 뇌 기능을 보는 그런 기법이 생겼어요. 그걸 기능 MRI라고 그럽니다. 그걸 뇌 피질의 어떤 운동 영역을 활동하면은 그게 디옥시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의 산소하고 그거하고 전 자기장, MRI의 자기장에서 분자 움직임이 틀립니다. 요동을 칩니다. 그 에너지 파동을 체크해가지고 그 차이를 영역 표시를 한 게 뇌 기능 MRI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부터는 좀 전문적인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해를 좀 집중하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 표시를 한 게 빨간색으로 운동 영역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하얀색 전기선 가닥이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MRI의 확산 강조 영상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이 에어리어를 시드를 주면은 그 복잡한 수학 행렬 방정식,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그 통로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영역에 신경 다발이 내려가는 걸 그러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신경 다발이 줄어들 수도 있고 잘라질 수도 있고 뇌출혈이 되면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그 강조 영상입니다. 신경 다발. 그래서 신경 다발을 표시한 거를 또 최근 한 10여 년 전에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 이 신경 다발을 이 연속성을 신경 다발의 그 연결성, 커넥토음의 개념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뇌과학에서 현대 뇌과학에서 심리학이든 정신과든 저희는 외과적인 사람이라서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데 모든 정신 활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나 정상적인 뇌 활동의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린 기능적 MRI하고 이 전기줄, 축삭신경이 내려가는 이 벡터의 로가리즘을 계산해서 어떻게 사람마다 다르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현대 뇌과학의 아주 핵심적인 한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막연하게 성격이 어떻다, 무슨 몇 점이다, IQ가 얼마다 이런 건데 이걸 실질적으로 영상에서 확인해서 드디어 13년에 이 이름 보니까 독일 사람 같은데 남자 뇌는 이게 위에 파란색이고 커넥티비티가 좌우 뇌가 잘 연결이 잘 많이 없죠. 근데 여자분들 빨간색이 좌우 뇌가 연결 전두엽에 뇌 지성인 저 전두엽의 기능을 역할하는 게 연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무스마들은 이게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복잡합니다. 멀티태스킹이 되는 걸 이 논문이 증명한 거예요. 남자들은 이 손에 이 쓸데기 없는 운동 저것만 닙딱 이렇게 파랗게 나오는 겁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이 검사 기법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세세하게 세포 단위로 마이크로 현미경 단위로 그런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일반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증입니다. 오늘의 강의 최근 주제는 만성 통증이 많고 이 모든 우리 주위나 저도 그러고 통증을 경험하고 또 주위에 아무 이상이 없어도 급성 통증 말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들어 아실 겁니다. 병원 가면 아무 이상이 없고 늘 아프다 그러고 우울하고 그런 분들이 들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을 여러분들이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살려주시고 이게 피부에서 저는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예과에 때 우리는 이걸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어요.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척수신경 후근을 가서 시상하핵에 가서 그 다음에 대뇌피질 감각 부분에서 이 감각이 이 통증이 우리 몸에 어디에서 왔다. 여기를 뇌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소마취에서 깨워놓고 뇌를 이렇게 종양수술할 때 자극을 하면은 이게 손에 느낌이 옵니다. 어쨌든 감각 통로를 말씀드린 거고 반대로 감각을 이렇게 억제하는 시스템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극하는 게 전달 물질이 주로 글루타메이트고 억제하는 게 가바, GABA인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억제하는 게 뇌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척추 후근에 이렇게 반대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지나가서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신마비가 반대쪽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 이걸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각이라든지 해부학이라든지 신경해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안해서 제가 또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만성 통증의 이 뇌에서 하는 거는 좀 더 복잡한 2017년 그 논문입니다. 다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처음 이런 강의를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 아까 고전적인 이 감각신경에 여기 뇌간 숨골의 바로 위에 부분에 가면은 엔돌핀, 마취제가 뇌간에 많이 있습니다. 캐너바이드라는 대마초 성분도 있고 그게 또 관여합니다. 그리고 신경다발이 1차성 이 감각에서 가기 전에 이 시상핵에서 통로를 터줍니다. 2차 뉴런이 이 1차성 감각으로 가고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이 감정의 뇌라고 있어요. 감정의 뇌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갑니다. 감정의 뇌에서 이 부분에서 척두엽하고 인슐라라고 뇌섬이 있는데 뇌섬하고 전전두엽, 이 저자의 책에 PFC라고 하는 전전두엽하고 또 이 대상 피질, ACC라는 대상 피질 앞쪽 저 부분에 감정의 뇌 개념이 생긴 게 한 50년 전입니다. 그분은 파페츠라는 사람인데 어쨌든 회로를 거의 완성했는데 현대 뇌과학으로도 그분이 생각하는 아이디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감정의 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걸 억제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의 뇌로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뇌간, 숨골에서 뇌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생명의 중추에 마약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관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빠진 게 여러분들 도파민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파민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파킨슨 병이 도파민의 세포가 분비하는 세포가 한 70%, 55%, 70% 사이가 죽으면 퇴행성 변화로 여러 가지 잘못된 걸로 죽으면 파킨슨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에 관한 기능을 하는 게 도파민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보상 체계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격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보상을 받고 쾌락을 느끼잖아요. 그게 도파민의 중요한 그 호르몬 뇌신경계의 전달 물질이고 그 패스웨이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은 아까 운동 영역에는 파킨슨 병으로 가는 거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전부 중독이 쾌락, 보상을 통해서 쾌락이 오고 점점 양용량이 올라가는 어딕션, 중독이 되는 거고, 그죠? 먹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도파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증에 관여하는 뇌신경회로는 대충 이 카테고리 내에서 모든 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성, 아무 이상 없이 여기저기 아픈, 섬유 근육통 같은 대표적인 거, 온 전신이 아픈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상이 없는데
과미성 대장염이라든지 여자분들, 여성분들 골반통이라든지 검사하면 아무것도 없고 계속 지속되는 통증을 1차고 2차는 이제 신경을 다쳤다든지 그래서 신경이 다 나았는데도 조직이 다 나았는데도 신경이 이상하게 활성화되고 그래서 하는 걸 2차적인 뇌통증이다. 이런 데에 아주 난치성 통증이 꽤 많은 게 이제 저희가 수술로서 마취로 이렇게 블록하다가 안 되고 결국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니까 수술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적응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쪽에 이제 종사하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2차성 뇌통증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아까 정신과적인 질환도 아니고 1차성 뇌통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통 환자들, 전혀 이상이 없는데 디스크도 아닌데 요통 환자들. 왜 그러냐면 요통에 대해서는 이 의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 길 가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하고 요통 환자들하고 MRI를 검사했을 때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꼭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아픈 거는 따로 치더라도 그냥 단순 요통 환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스크가 20세 이상부터 나이 들고 퇴화가 되거든요. 모든 조직은. 그러면 딱 만성 통증에 뇌가 아주 예민해지는 상태에서는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딱 듣잖아요. 뭐 디스크다 이러면은 정말 본인이 디스크 때문에 아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더 아프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 생각이라든지 뇌과학의 시발점은 모든 뭐 서양에서 지난 20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는데 시초는 이 뇌 생각을 도플러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 발행이 쉴 때 하고 이 생각을 할 때 하고 좀 다르다는 걸 1881년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MRI 원본인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쪽 앞쪽이 시각이고 뒤쪽이 우리가 봤을 때 사물을 봤을 때 얼굴을 봤을 때 누구다라고 해석하는 게 이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여기가 이렇게 다 망가지게 되면은 물건을 봤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사람은 뭐 착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우리가 뇌과학에서 해석을 그렇게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뇌 기능은. 왜냐? 그래야 예측하는 거죠. 우리가 범인 몽타주 그릴 때나 이렇게 할 때, 인식할 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위험해, 동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약간 오싹한 기분으로 들어도 고양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제가 고양이한테 극혔는데 그게 생존 방식입니다. 예측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잡아먹히는 거죠. 뇌가 그렇게 진화해 왔습니다. 뇌 모든 뉴런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두 가지 그 중요한 MRI상의 기법이 있고 거기다가 하나 더 더해야 되는 게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MRI 통 놓고 손을 움직여. 그러면 손을 움직이는 기능에서 이 활동이 피가 더 많이 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헤모글로빈에 산소 붙은 게 혈류량이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은 상태에서도 운동 영역 끼리내 계속 0.1Hz에 이하에서 동시성을 보이는 일부 부분에 계속 그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놓치지 않고 찾아서 했더니 태스크를 안 줬는데도 임무를 안 줬는데도 좀 더 넓은 운동 영역을 찾아낸 거예요.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 전체가 운동하고 관련 있는 네트워크의 어떤 부분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 잘라내면은 팔 운동 마비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운동을 영역하는 줬더니 안 줬는데도 이런 걸 범위를 보여주더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아까 말한 여러 모든 정신활동, 심리적인 활동, 감정적인 활동은 이 큰 범위의 라지 스케일의 뉴런의 네트워크로 우리가 이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동영상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위키디피아에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바깥쪽이거든요. 흰색이 평균입니다. 흰색이 컬러 엔코딩에서 평균인데, 빨간색은 활동을 현재 많이 하는 영역이고, 파란색은 작게.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안쪽은 여기는 양으로 통출하는 그 백질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신경 뉴런
색깔이 보여주고 있고 흰색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어도 뇌는 활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뇌가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가 할 때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뇌가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사하고 그죠? 감정을 조사하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중간에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해서 이걸 가지고 비슷한 개념이 우주 배경 복사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뱅 이후에 우주 배경 복사를 우주 안테나 가지고 물리학자 두 사람이 잡음이 계속 들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뭔지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까 빅뱅 이후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파형을 가지고 우리 우주를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노벨 물리학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휴지기에 레스팅 휴식할 때 이 뇌 활동 영역을 표시해서 대충 6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언어 영역, 보는 영역. 그 다음에 하나 여기서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현출이라 가지고 셀라인 네트워크하고 하나는 또 아셔야 될 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디폴트는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경제학적으로 채무 불이행, 디폴트 났다, 러시아 디폴트 났다, 브라질 디폴트 났다. 그 디폴트가 왜 그런 이름을 붙였냐 그러면 제가 뭐 자세한 그걸 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신경외과 선생님들 이런 데 사실은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모든 영역은 활동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펑셔널 MRI, 기능 MRI가 활동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디폴트는 반대입니다. 채무 불이행 상태. 나대면 다른 게 다 나댈 때 활동할 때 이거는 그냥 파란색이에요. 대신에 명상을 하거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자아를 셀프 어웨어니스 할 때는 이게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디폴트라는 단어를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A가 디폴트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은 메타 인지가 잘 안 된다든지 우리가 정신과 선생님이나 심리학 선생님들이 질환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하고 달리. 막 ADHD다. ADHD는 뭐 정신없잖아요. 그죠?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셀라인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돌출이라는 거거든요. 현저성. 그래서 집중을 하면 그 모양을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특징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그죠? 그런 게 감정의 뇌하고 또 같이 해야지 우리가 생존을 빨리 하고 도망을 가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이제 ADHD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울증이다, ADHD다 이렇게 다른 그룹하고 구별할 수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숫자로 뭐 성격 조사하자, 우울증 개수 이렇게 MMPI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만성 통증 환자가 어떻습니까? 이상이 있든 없든 간에 뇌에서 계속적으로 통증을 인식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불유쾌한 통증이라는 그걸로 느끼는 거죠. 통각이 아니라 통증은. 통각은 아까 이게 어디서 통각이 느끼다, 아프다, 누르다 이런 게 통각이고 통증은 그거 플러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런 총합이 인지적으로, 지능적으로 총합이 통증이다. 예,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우리 신경외과 의사들은 척두엽 간질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유명한 사람 중에 척두엽 간질을 앓고 있다. 톨스토이 책은 부활 이런 거잖아요. 뭐 도스토옙스키는 뭔가 그로테스크하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고 그런 그게 척두엽 간질의 증상으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척두엽 간질은 여기 감정의 뇌가 척두엽 간질에 많이 하거든요. 뭔가 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오싹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이게 막 소화가 메스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뇌전증 환자는 딱 끝나면 그냥 말짱해져요. 그런데 척두엽 뇌전증은 움직이고 뭐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깼는데도 뇌파가 간질파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혼돈 상태가 20-30분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두엽 간질을 수술을 했을 때 그런 정신적인 활동을 우리가 아무 모르잖아요. 그거를 뭐 모르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넥톰, 연결성, 뇌 활동을 해서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이 사람은 수술 후에 똘똘해졌나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하이엔드한 수술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작년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뇌과학적인 지식을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제 통증이 어떤 통로다 이 정도는 아마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환자가 오면은 아무도 없는 통증이 제로고 불에 타는 게 10입니다. 그러고 아기 놓는 통증하고 팔다리 잘리는 통증이 한 7, 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 이하가 되면은 좀 사회생활이 좀 괜찮고 아프지만 할 수는 있는데 5 이상이 되면은 이제 사회생활이나 이런 게 상당한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치성 통증은 신경 자체가 이미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한 50% 정도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해 세포의 퍼킨셀이라는 건데, 뇌에는 1000억 개의 세포가, 뇌 뉴런이 있습니다. 1000억 개의 이 뉴런이 있는데, 여기 보면 덴드라이트라고 이렇게 뻗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냅스가 이렇게 있는데, 1000억 개 여기서 다 카운팅하면 만성입니다. 만성의 신경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함에도 컴퓨터 같이 이렇게 열이 안 납니다. 컴퓨터는 0과 1로 표현되는 게 컴퓨터인데, 여기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는 전기로 통하지만은 아까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케미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용체화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모든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전자는 완벽히 이렇게 다 분석이 되어 있지만은 뇌는 이런 게 아직은 힘들다. 그래서 모든 게 슬로 되어 있고, 그 슬을 조합해서 이론을, 시어리를 조합해서 모델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말초신경, 통증은 주로 시 통각 수용체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좀 터치라든지 이런 거는 좀 굵은 다발로 빠르게 전달되고, 짧고 이 피복이 안 돼 있고 이런 게 C 타입의 뉴런입니다.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부에서 통각 수용체는 이 프리너브 엔딩이라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기타 살짝 이렇게 닿는 거, 이런 거는 큰 다발로 이렇게 전서 피복이 되어 있고 이런 걸로 들어가고, 아프다는 통증은 이 속도가 좀 느리고 이 피부 전련체가 없습니다. 이런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 자체가 잘못돼서 스파크가 계속 일어날 수도 있고, 만성통증이 2차성 만성통증이 닥쳤을 때 그 다음에 척추 신경 본체에서 후각으로 잘못될 수도 있고, 뇌에서 잘못 인식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이 피부에 말단 신경이 정상적으로 있는데 쥐 뒷다리를 잘랐더니 터치한 이런 게 다 망가지고, 결국 늘어나는 거는 이렇게 통각 빨간색이 강조되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스쳤는데 어마어마한 통증이 전기 스파크에는 스로빙이 생긴다. 이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증명해가지고 피부에 통각기 수용체에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이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네이처지에 실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에 만성 통증이 하나의 질환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3개월 이상, 6개월 중 50% 이상 아프다 그러면 만성 통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뇌 가소성입니다. 우리가 뇌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쭉 성숙이 됩니다. 성숙이 되는 건 되게 유전적이겠죠. 사춘기 지났을 때는 이렇게 자기가 하기 나름인, 그죠? 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한쪽이 고장이 나면은 이 다른 쪽에서 활성화되고 또 다른 회로가 연결이 되고 하는 게, 알아서야 될 게 뇌 가소성, 영어로 플라스티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엄마들에서 뇌 회로가 계속 구조적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걸을 때, 어릴 때 잘 못 걷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걷잖아요. 그게 뇌에 이제 고속도로가 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걸을 수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게 이제 신경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고, 새길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뇌가 중풍으로 맞았을 때 일단 마비됐다가 다른 게 활성화돼가지고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커넥톰 개념으로 연결이 되면은,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면 다시 조금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반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만성 통증 환자는 어렵지만 이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고, 아마 이렇게 세분하게 분류되어 있는 이건 대한민국 땅인 것 같습니다. 접근성도 워낙에 좋고, 그래서 무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사까지 다양하게 많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